안녕하세요. 아트 NYC에서 제공하는 미술 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여러분은 그림을 구매하실 때 어떤 점을 고려하시나요? 그림을 살 때 갤러리스트들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이 갤러리나 아트페어장에서 마음에 딱 드는 작품을 발견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일단 갤러리에 가서 갤러리스트들에게 작품의 가격과 이 작가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갤러리스트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칭찬을 먼저 듣게 될 겁니다. 이 작가는 너무나 훌륭한 작가고, 이 작품은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고, 또 이 작품의 가격이 너무 잘 나왔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지갑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마음에도 들지만 예산에 딱 맞는 작품을 만났을 때는 더더욱 작품을 구매하기가 망설여지실 거예요. 사람마다 버젯은 다 다르죠? 이 미술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술 작품을 이렇게 가격으로 또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이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버젯에 디펜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버젯이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여윳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살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딱 마음에 드는 작품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뭐 이거 투자 생각 안 하고 그냥 살 것 같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작품이 900만 원이에요. 또는 1,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한 1,2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버젯에 오바되는 경우, 뭐 작품이 1억 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냥 감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자신의 버젯에 이게 디펜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고려 대상에 대해서 이 작품을 구매할 때 어떤 것을 따져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어떤 작품을 버젯에 맞든 버젯에 맞지 않든 여러분이 작품을 고르시고 선택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1번 영상부터 9번 영상까지 계속해서 작품성, 시대성, 대표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훌륭한 미술 작품의 조건을 설명드렸어요. 훌륭한 미술 작품의 조건, 작품성, 시대성, 대표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지 않으시면 오늘 알려드릴 미술 작품 구입 요령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려도 여러분이 수박 겉핥기로 알게 될 가능성이 높으세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만들었던 1번부터 9번 영상까지의 내용들도 거의 10분짜리 영상으로 굉장히 짧은 내용들이에요.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짧은 영상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익힐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또 경험을 쌓다 보면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훌륭한 미술 작품의 조건을 꼭 숙지를 하시고 오늘 내용을 또 참고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제가 미술작품 구입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저의 경험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모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뉘자면, 첫 번째로는 작가가 누구인가, 그 작가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작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작품은 작가의 어떤 시대나 연도나 또 어떤 히스토리에 따라서 작품 자체의 또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처와 이력입니다. 이 작품이 전시된 곳, 그리고 소장자가 누구인가, 또 어떤 사람을 거쳐서 지금 나한테 왔는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좀 이상하죠. 그 가격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작가에 관련해서는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내용이 너무 많더라도 쉽게 치우치지 말고 작가와 관련한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갤러리와 미술관에서 전시를 가졌는지, 또 어떤 사람과 기관이 작품을 소장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대중매체와 전문 매체에 실린 기사를 보고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린 매체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뭐 조선일보, 서울신문 뭐 이런 데 나온 기사들은 좀 신뢰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돈을 받고 기사를 실어주는 그런 매체도 있습니다. 그런 매체는 조금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칭찬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작품의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작가의 이전 작품부터 최근 작품까지 가능한 많은 작품을 보고 그 가운데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작가의 초기작, 중기작, 후기 작품까지 쭉 작품의 히스토리를 한번 훑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입하려는 이 작품이 대표 작품인지, 아니면 전형적인 스타일인지, 뭐 경력상의 이 작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작품인지, 같은 주제의 초기 작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작품을 구입하셔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 나중에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그런데 이제 꼭 전성기 작품이라고 해서 그 작품이 꼭 그 초기작, 습작을 했다든가 초기작보다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이 작품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피카소 작품이 초기 습작, 그러니까 인물을 그린 초기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이 전성기 작품보다 훨씬 비싸게 옥션에서 팔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일단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비싸게 사고자 해서 샀다면 그 작품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는 전성기의 작품이 거래도 많이 되고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출처와 이력을 모으셔야 됩니다. 자료를 충분히 많이 모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모은 자료의 작품은 이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입한 작품을 나중에 되팔 때에도 훌륭한 메리트로 작용을 합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 소장되었는지, 또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소유를 했었는지, 수상 실적, 그리고 어떤 도록들에 이것이 소개되었는지를 포괄적으로 찾으셔서 그 이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력사항이 좋을수록 좋죠. 다만 이 자료들이 부풀려진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진실을 따져서 자료를 모으셔야 됩니다. 또 작가가 아직 살아 계시거나 생존해 있다면, 작가와 연락이 닿는다면 작가하고 연락을 해서 이 이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작가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거나 인터뷰를 조금 딴다거나, 인터뷰하는 내용을 조금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적당한지를 따져야 하는데요.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미술 작품은 일반 상품하고 다르죠. 그래서 가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나중에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래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 작품의 가격이 좀 들쭉날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보다는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면 그냥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충고보다는 일단 유사 작품의 이전 거래 가격을 확실하고 세심하게 확인해서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경매 가격 그리고 작품 가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작가일수록 가치가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션가는 일단 실거래가보다는 조금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거래라는 경우는, 옥션은 그 수수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수수료를 내야 하고, 또 그 작품을, 그 비슷한 작품을 또 외부 밖에서 거래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옥션에서 그만한 가격에 거래가 됐으니까 더 높게 책정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의 변화는 최근 5년 동안 거래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점차적으로 오른 작가일수록 좀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편차가, 기복이 심한 편이라면 일단 전문가가 아닌 경우, 이 작가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조금 일단 피하는 것이 좋고요. 경매를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할 때는 최소 5회에서 10회 이상의 경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좀 진부하고 좀 고루한 그런 내용의 충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미술품을 거래할 때 미술 작품이 가진 독특한 어떤 문화적인, 예술적인 가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핵심적인 주의사항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예술품을 사는 거지 물건을 사는 거냐, 이런 말을 들을까봐 겁을 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을 조금 좀 부끄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미술품도 엄연한 투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시장 원리에 따라서 거래되는 상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충고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서 작품을 거래하시고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